많은 주식들은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과 S&P 500이 여전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락은 모든 주식들이 하락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순히 시장 자체가 하락하려고 했던 날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었고 화요일에 시작된 산타랠리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다음 주까지 휴가를 떠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 없이 조용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은 1.11%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혹시 하락세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시장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부재한 가운데 큰 상승이나 하락을 피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12월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연말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1월 초부터 변동성이 매우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베팅 사이즈를 줄이고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며 1월 초에 있을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 ETF, RSP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에서 약세가 지속되며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섹터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49%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겠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이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빅테크가 주도하는 장세이고 현재 스마트머니들이 휴가를 간 상황에서 시장은 정고점을 되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알고리즘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현재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부분의 수익 실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헤지펀드들이 해지를 마치고 휴가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1월 이후 흐름을 지켜본 뒤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주 지수 ETF에 대한 투자는 잠시 삼가고 중소형 리더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포지수는 7거래일째 공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는 나스닥을 활용한 공포 트레이딩이 여전히 적합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들에서는 기회가 그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오늘 S&P 500 지수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지만 이는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S&P 500처럼 대형 지수는 일부 주요 종목이 하락하기만 해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쉽게 하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S&P 500 지수가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을 여전히 60에서 80%로 유지하라고 권장했던 이유는 현재 시장이 큰손들이 모두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어떤 방향성도 정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에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9월, 10월, 11월에 매수 신호를 보였던 팔란티어, 레딧, 에이랍, 테슬라와 같은 최고의 리더 주식들은 반드시 보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2주 전 매도했던 중소형주들은 아직 재진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연말에는 새로운 매수보다는 기존의 리더 주식을 보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 판단됩니다. 금은 5일 연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금광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 자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금광 기업들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기 채권 금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며 숏 포지션의 선택이 올바른 전략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그날까지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10월 11일 매수 후 12월 19일 매도의 사례를 공유드렸는데요. 화요일에 나온 매수 시그널은 가짜 시그널로 판명되었고 비트코인은 현재 힘이 없으며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있을 코인 시장 규제 완화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하락 추세를 테스트 중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코인베이스는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월 21일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금융 종목 중에서는 로빈후드가 9월 중순 이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며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돌파 시그널 이후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빅테크는 오늘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잠시 쉬어가는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반등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터치 후 반등 공식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선 실적 돌파 이후와 대선 돌파 이후 이어져 온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돌파와 대선 돌파 시점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평균 회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심리적 지지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큰 걱정 없이 보유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는 몇 달째 횡보 상태를 이어가며 다소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멀리서 전체 트렌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메타는 과거에도 몇 달간의 횡보를 거친 뒤 갑작스러운 돌파를 반복해왔습니다. 박스권 안에서의 돌파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메타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 횡보가 끝나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2015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또다시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승을 이어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년에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 시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엔비디아 월봉 차트를 참고하며 꾸준히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GPU와 쿠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CEO 젠슨 황의 리더십과 비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엔비디아를 계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고 봅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4개 섹터가 있으며 이들 섹터에 자금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금융주에도 소액씩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리더 섹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마다 필수 소비재 섹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소비재가 힘이 없는데 경기 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은 시장에서 돌고 돌기 마련이며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자금은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섹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수 소비재 섹터는 여전히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상승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는 이번 주 내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급등했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쉬어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 주식인 팔란티어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4%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장기 이동평균선 역시 멀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회귀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최근 특별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1월에 다시 상방향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방향 흐름은 반도체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어야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있었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매도 시그널이나 돌파하는 주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조용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공포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매도가 한 번 이루어진 상황이고 6번의 포지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매매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60일이 넘어가는 공포 심리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시장에 맡기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포 심리는 통상적으로 평균 22일 정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평균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조용한 장세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리더 주식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1월에 헤지펀드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주식이 살아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예측할 수 없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 반응하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월요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용히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11월 대선 이후 주식이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하지 못했다면 포모에 빠져서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 지수 위주로 투자를 진행한 뒤에 상승의 흐름이 시작될 때 그 자금을 가지고 개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정책 변화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매수해도 내년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말에 다가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관찰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리더 주식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